네, 3-게이트웨이 문제입니다. 먼저 주제를 보면 시기를 잘못 선택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파업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파업해야 되는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주제를 보자마자 아래쪽 내용이 뭔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보죠. On August 12, 1994,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went on strike, bringing baseball to a halt for the rest of the season. 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일단 파업 시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주어고요. 이 go on strike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파업하다는 얘기인데 시제가 과거니까 went가 된 거죠. 즉 파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나오게 되면 우리말로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내용상 bring은 가져오다니까 가져오면서란 뜻이고요. 야구를 어디까지 가져오냐 이렇게 묶여서 to a halt께죠. halt란 말은 이제 중지란 뜻이니까 중지까지 야구를 가져오면서란 말은 야구를 중단시키면서란 뜻이 되겠죠. 얼마 동안? 내용상 보면 이렇게 for가 동안이 되겠고요. 그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이니까 여하튼 파업을 하고 나서 시즌 후반부는 아예 중지한 거죠. 야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The strike, which lasted 235 days, ended in April of the next year when a federal judge issued an injunction against the club owners. 자, 주어는 당연히 여기 있는 더 스트라이크가 되겠죠. 자, 그 파업은 그 뒤에 콤마는 삽입 형태로 이 파업을 꾸며주는 게 되고요. 사실은 요걸 뺀다고 치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시제가 과거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내용상 위치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레스트는 지속했다는 얘기니까 즉 235일간 지속되었던 그 파업은 끝났다가 되는 거죠. 언제? 바로 그 다음 해의 4월 달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이 언젠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when이 나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즉 연방 판사가 issue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뭐 injunction과 만나면 이게 이제 어떤 명령, 법적 명령을 말합니다. 그 명령을 발표했을 때겠죠. 발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근데 어떤 명령인가 봤더니 against란 말은 뭐뭐에 반대하는 거잖아. 즉 클럽 오너라고 하는 건 문맥상 구단 소유주를 말합니다. 즉 구단주가 되겠죠. 즉 구단주한테는 불리한 그런 법적 명령을 발표했던 바로 다음에 4월이 되어서야 즉 그 파업이 끝난 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Just before the strike, baseball was enjoying one of the most exciting seasons in many years. 자, 문맥상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내용상 보시면 이렇게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묶어서 그 파업되기 직전에, 그렇죠? 야구라고 하는 경기가 was enjoying이라고 하는 건 즐기는 중이었다는 거죠. 기억나시겠지만 이 one of the 최상급 무슨 형? 그렇죠. 복수 형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뭐뭐한 것들, 즉 복수가 나오고 그런 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단수가 오는 거죠. 자, 해석해 본다면 가장 신나는 시즌, 즉 경기가 잘 되는 거죠. 성적도 좋고 그런 시즌들 중에 하나를 즐기고 있었대요. 야구가. In many years라고 하는 건 여러 해 만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 파업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lowly Montreal Expos were leading their league by 6 games. Tony Gwynn was enjoying a .400 batting average, and a number of ball players were having banner years. 자, 문맥상 다 지금 경기가 좋았다, 야구가 잘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먼저 롤이란 말은 이제 실력이 형편없었던, 성적이 안 좋았던 그 몬트리올 엑스포즈라는 팀이 있었어요. 자, 복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끌고 있었다, 즉 주도하는 중이었다는 얘기야. 뭐를? 그들의 리그를. 얼마로? 6게임 차로. 즉 이렇게 평상시 안 좋았던 팀이 지금 선두로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팀한테는 되게 이 파업이 안타까웠겠죠. 토니 그윈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was enjoying, 즐기는 중이었죠. 자그마치 4.0 타율 정도입니다. 엄청난 타율을 지금 즐기는 중이었고요.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a number of라고 하는 건 늘 말하지만 a lot of랬죠. 아주 많은 수의 야구 선수들이 또한 이때 have란 말은 가지다가 아니라 뭐 이제 보낸다는 뜻이 되겠죠. 뭐 have a nice time처럼
banner years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굉장히 좋은, 성적이 좋은 해를 말합니다. 최고의 해를 보내는 중이었다는 얘기야. 즉 누가 봐도 지금 야구 성적이 막 좋은데 그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는 중에 파업이 딱 터진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Just before the strike, the famed hitter Ken Griffey Jr. was asked what he thought about the upcoming strike, especially since he and so many other ball players were doing so well.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묶으면 아까 나왔던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 똑같죠. 파업하기 전에 직전에 자, fame은 이제 명성이고 명성이 있는 즉 유명한 타자인 자, 켄 그리피라는 주니어라는 선수가 문맥상 지금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문맥상 질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형태로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온 거야. 자, 질문 받은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 요 간접 의문문 패턴이 되겠고요. 간접 의문문은 늘 말하지만 기본적인 의문사 모양이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 평서문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해석은 뭐라고 그가 생각했는지를 물어본 거죠. 뭐에 대해서? 바로 그 upcoming strike니까 다가오는 파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 받은 겁니다. 이 선수가, 타자가. 왜 그런 질문 받았냐면 특히 이때 since는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란 의미가 되겠죠. 문맥상 여기 있는 타자를 말합니다. 그 타자와 너무나 많은 다른 야구 선수들이 이제 주어가 두 개가 지금 and로 묶인 겁니다. were doing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주 잘.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업이 다가오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 받았겠죠? 자, 그 다음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replied, "We picked a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자, 당연히 문맥상 그 타자가 답변을 했죠. 우리가 picked, 과거니까 골랐네요. 나쁜 해를 골랐어요. 뭐 할?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해를 가질 수 있는 나쁜 해를 골랐다는 얘기야. 이때 말한 좋은 해는 뭐야? 성적이 잘 나오고 있었잖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즌이 종료됐다면 최고 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해를 bad, 즉 나쁘게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뭐야? 아하, 파업할 연도를 잘못 골랐네요. 하필이면 가장 성적 좋을 때를 골랐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빠르게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석만 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파업을 했습니다. 야구를 중단하면서 그 시즌의 마지막 기간 동안 그 파업은 235일 동안 지속됐는데 다음해 4월 달에 끝났죠. 그때 연방 판사가 클럽 이제 구단주들한테 불리한 법적 명령을 발표했던 바로 그때 파업이 끝난 거죠. 그 파업 직전에 이 야구 게임은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들 중에 하나를 보내는, 즉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해 만에. 자, 성적 형편없었던 이 팀도 6게임 차로 리그를 앞서고 있었고요. 토니 그윈이란 이 친구도 4할 타율을 즐기는 중이었고요. 많은 선수들이 또한 아주 빛나는, 끝내주는 그런 해를 보내고 있었죠. 자, 파업 직전에 그 유명한 타자인 켄 그리피 주니어란 친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가 생각했는지, 다가온 파업에 대해서. 특히 왜냐하면 그와 다른 많은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답변했죠. 우리가 좋은 해를 가질 수 있는 나쁜 해를 골랐어요. 라고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먼저 주제는 요즘 학생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 경향을 왜 보이는가, 그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용을 잘 보시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f there is one recent change that stands out in student behavior, it is the decline in the willingness to rea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자, 첫 번째 문장에 if부터 콤마까지 묶으면 조건절이죠. 만약 뭐뭐라면, 즉 there is는 있다니까 있다면, 한 가지 최근 변화가 있다면, 자, 어떤 변화인가 꾸며주는 겁니다. 자, 어떤 변화냐면 그 변화는 stands out, 우리말로 두드러진 변화겠죠. 어디에서? 학생들의 행동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 stands out이라는 말은 서 있는데 바깥쪽에 서 있으니까 눈에 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두드러진 최근 변화가 있느냐? 그건 바로 여기 the decline이 되겠죠. 우리말로 감소입니다. 뭐에 있어서에? 자, the willingness라고 하는 건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내용상 뒤에 to 부정사가 꾸미겠죠. 이렇게 묶어서 기꺼이 읽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자, 확장된 기간의 시간 동안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장시간 동안 독서하려는 마음이 기꺼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 문장이 되겠죠. 바로 책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The reason is simply the competition reading faces. 자, 문맥상 보면 일단은 the reason, 앞에 나왔던 그 읽지 않는 경향의 이유, 그것은 바로 입니다. 문맥상 그저 바로 경쟁 때문이래요. 경쟁. 어떤 경쟁이냐 봤더니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마주하고 있는 경쟁이죠. 여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빠졌겠죠. 자, 과연 독서는 무엇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냐? 즉 경쟁하냐 이거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 mid-1980s, the only competition school really had was television. 자, 이제 문맥상 옛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1980년 중반까지는 자, 문맥상 the only니까 유일한 경쟁. 누가 뭐하고 있던? 즉 학교가 진짜로 가지고 있었던까지 묶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빠졌겠죠. 자, 유일한 학교의 경쟁 상대는 그저 TV밖에 없었대요. TV 말고는 경쟁 상대가 없어. 그렇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We still lived in a world that supported print literacy. 자, 문맥상 여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았었다. 여기 과거가 나왔다는 건 앞쪽에 있는 1980년대를 말하는 거고 그때는 학교 경쟁은 TV밖에 없었기 때문에 TV를 제외한 건 거의 다 책을 읽었겠죠. 정보를 얻는 게. 따라서 어디에 살았냐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세상 속에 살았는데 그 세상은 supported 했대요. 즉, 뭐 후원하거나 뒷받침하거나 지지한 거죠. 즉, 프린트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이게 리터러시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잖아. 즉, 인쇄된 어떤 종이나 책이나 뭐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내용을 옹호하던, 그렇죠? 요런 시기였다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얘기야. 이 말이 뭘 뜻하는 거냐면 TV 이외에는 다 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옹호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다 글을 봤다는 얘기죠. 다음 문장입니다. There was still a collective memory about the experiences reading offered, and a collective agreement about its value. That consensus is quickly passing away. 자, 좀 슬픈 얘기인데. 자, 일단 문맥상 보면 there was란 말은 이제 과거죠.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는 현재지만 있었다.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 문맥상 요게 집단 기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집단 기억. 자, 무엇에 관한 집단 기억이냐?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즉 독서가 제공했던 과거죠. 독서가 제공했던 경험. 책 읽는다는 거에 경험이겠죠. 재미도 있었고 또는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독서가 제공했던 경험에 관한 집단적인 기억이 있었다고요. 왜? 그 당시에는 TV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책을 봤으니까 말이죠.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기 더 한 번 나옵니다. 또 집단적인 합의가 있었대요. 자, 이 합의는 뭐냐? 당연히 서로서로 같이 책 읽은 느낌을 공유하겠죠. 바로 그것의 가치에 관한 합의겠죠. 이때 말하는 그것의 가치는 뭡니까? 앞쪽에 있었던 독서가 제공했던 경험, 그렇죠? 독서가 제공하는 가치가 되겠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뭐가 내용상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합의를 뜻합니다. 앞에 나왔던 거에 동의어가 되겠죠. 그 합의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is passing away, 문맥상 사라지고 있다. 즉 합의가 더 이상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너도 나도 독서하면서 함께 겪었던 집합적 기억이라든가 집합적 합의 이런 게 지금 더 이상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자, 이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a teacher hands out a novel today, the first question in every student's mind is there a movie of this?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얘기예요. 요즘 얘기 이제. 자, 내용상 when부터 컴마까지 묶어보면 한 선생님께서 핸즈아웃이란 말은 나눠주시는 거거든. 자, 소설책 한 권을 나눠주시는 거야. 이제 앞에는 과거 얘기했지만 이제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다시 현재로 돌아갔죠? 현재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소설책이야. 읽어봐라고 나눠주실 때 첫 번째 질문, 의문사항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죠. 있나? 영화 없나? 뭐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자, 이때 말한 이것은 뭡니까? 바로 소설책이죠. 이 소설책에 대한 영화 버전이
없냐는 거야. 있냐는 거죠. 즉 해리포터 책을 줬다면 해리포터 책 읽을 바에 그냥 영화 볼래. 2시간이면 요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f not, the next stop is the internet, where some websites will provide short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commentaries, and analysis free of charge. 자, 일단은 영화를 찾아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if not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영화가 없다면 다음 단계는 뭐냐? 다음 단계는 입니다. 바로 인터넷이겠죠. 인터넷. 즉 인터넷 찾는 건데 여기 where라고 하는 건 그 인터넷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고 관계 부사니까 뒷문장은 완벽한 게 나오겠죠. 즉 그 인터넷에서 in which 바꿀 수 있겠죠. 몇몇 웹사이트들이 뭐 할 거라고요? 제공할 거라고요. 뭐를? 아주 간결한 챕터 바이 챕터니까 챕터별 서머리 병렬 구조겠죠. 콤마, 커멘터리, 뭐 논평이라든가 마지막 세 번째는 심지어 분석까지 해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준다고요? 심지어 free of charge. 공짜죠, 공짜. 공짜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그냥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은 말이야. 전부 다 요즘 학생들은 소설책 읽으라고 했을 때 소설책 읽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야. 영화를 찾거나 인터넷 요약본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봅시다 한번. These sites support themselves with the extensive advertising embedded within the summary articles, a good visual distraction from the boring text summary. 자, 이 문장 보시면 이러한 사이트들, 앞쪽에 나왔던 그 요약본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그런 사이트는 support, 이게 이제 후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들 자신을 후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쨌든 그 사이트가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야. 뭘 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아주 광범위한 광고를 가지고 오죠. 자, 광고는 참고로 embed란 말은 이제 깊이 심는 거죠. 이건 embedded니까 이제 뿌리 박힌 겁니다. 아주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속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서머리한 기사죠. 그런 기사를 제공할 때 그 기사 속에, 글 속에 광고가 이제 아주 많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럼 그 광고비를 받겠죠. 이건 뭐냐? 일종의 좋은 시각적인, 요렇게 보시면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분산 형태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 기분 전환? 왜냐면 이제 계속 지금 요약본의 글을 보니까 다소 지루함을 주는 텍스트 서머리, 글로 된 요약본을 보다가 그런 것으로부터 기분 전환을 시각적으로 좋게 제공해주는 그런 광고가 거기에 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와서 그런 광고비를 받으니까 그 사이트들은 자기 자신을 그 광고비로 이제 후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Today reading literature means reading about literature. 이제 핵심적인 결론 핵심인데, 오늘날 뭐는요? 자, 문맥상 이렇게 묶어보자.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어인데요. 이건 의미합니다. 뭐를? 같은 개념인데 하나가 추가됐죠. Reading about literature입니다. 자, 핵심은 about이겠죠. 문맥상 앞에는 문학 작품을 직접 읽는 거라면 지금은 문학 작품에 관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직접 읽는 게 아니라 그것에 관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것에 관한 웹사이트를 보거나 아니면 요약본을 보거나 해서 어쨌든 정말 읽기를 싫어하고 최대한 다른 인터넷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독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게 요즘 학생들의 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주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왜 읽지 않으려고 하는가. 첫 번째 글부터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있다면 한 가지의 최근 변화가 있다면 학생 행동에 두드러진 변화. 그건 바로 뭐다? 즉 장시간에 걸쳐서 독서를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독서가 직면하고 있는 경쟁 때문입니다. 문맥상 1980년대까지 유일한 학교가 직면했던 유일한 경쟁은 TV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TV를 제외한 건 다 책으로 읽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살았습니다. 바로 이제 인쇄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옹호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죠. 세상에서. 여전히 집합적인 기억이 있었어요. 바로 독서가 제공하는 경험에 관한 집합적 기억과 집합적 합의가 있었죠. 그것의 가치에 관한 독서의 가치겠죠. 근데 그런 합의는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한 분이 소설을 건네주실 때 첫 번째 학생의 머리에 드는 질문은 이 소설에 대한 영화가 있나? 이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는 뭐냐? 인터넷입니다. 즉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이냐면 몇몇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거죠. 짧은 챕터별 요약본, 논평이라든가 또는 분석이 있는 건데 그걸 전부 다 공짜로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이트들은 그 사이트 자체를 이제 후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바로 그 서머리한 글들에 이제 심겨져 있는 아주 광범위한 광고를 가지고 말이죠. 이건 지루한 텍스트, 글로 된 서머리를 읽다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각적인 어떤 기분 전환입니다. 오늘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하죠. 문학 작품에 관해서 읽는다는 걸, 즉 다른 매체를 통해 독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읽고 있다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자, 됐으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3-2번 지문이고요. 예술로서의 요리. 자, 이거는 요리 얘기인데 그 요리는 왜 예술이 안 되냐, 예술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글부터 보겠습니다.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that music is an art, that painting is an art, that theater is an art, no less than literature and, for more than a century now, the cinema. 첫 번째 문장은 이제 푸념하는 거죠. 문맥상 인제 it은 가짜 주어라고 하고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수동태니까 지금 채택되어지고 있다. 즉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야. 진짜는 that 이하겠죠. 즉 that 이하는 어떤 내용이길래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음악은 예술이다 이거야. 지금 병렬 구조인데요.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번도 that이고요. 쭉 나가서 됐네요. 자, 해보자 한번. 음악 예술이죠. 자, 두 번째 that 나왔습니다. 이번엔 뭐야? 페인팅이니까 그림 예술입니다. 또 나왔어요. 세 번째 that theater 인 연극이죠. 이것도 예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레스라고 하는 건 이 참고로 뭐뭐보다 더 적지 않다는 거니까 이건 마찬가지라는 관용적 표현이 돼요. 즉 뭐도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은 뭐야? 그쵸. 바로 예술이란 얘기야. 지금 다 예술 얘기하는 거니까. 자, 문학도 예술이고 그리고 컴마 삽입이 껴있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자, for more than이니까 1세기, 즉 이제는 100년보다 더 오랫동안 뭐도 마지막에 영화조차도 100년 넘게 다 예술이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전부 다 예술에 대한 종류가 나오고 있죠. 이런 수많은 것들, 뭐 음악이라든가 뭐 그림 다 연극, 문학, 영화, 예술이라는 얘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요리가 빠져 있는 거죠. 이 작가는 100% 요식업계에 계시는 분일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y not cooking? 그렇죠. 바로 물어보는 거죠. 우리말로 왜 not cooking? 요리는 왜 아닌데? 즉 뭐가 아니란 얘기야? 왜 예술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죠. Its essential function of providing nourishment has caused us to forget that,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a meal is capable of touching us as a love song does, of giving us joy, occasionally even of moving us to anger. 자, 이 문장 보시면 일단 당연히 여기 있는 it라고 하는 건 요리를 말합니다. 요리의 이 본질적 기능, 이게 주어가 되겠죠. 자, 어떤 기능인가 봐요. 이렇게 묶여서 of 뒤에 ing가 나옵니다. 즉 제공하는 기능을 말하죠. 뭐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영양분이잖아. 까지 묶으면 요리가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그런 필수적인 기본적 기능, 그것이 주어고요. 그게 has caused, 이게 이제 준사역 동사 아니야? 야기시켜오고 있다는 얘기야.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사람이 뭐뭐 하도록 야기시키는 거죠. 즉 사람이 까먹도록 야기시킨 겁니다. 자, 뭐를 까먹나 봤더니 이 접속사 tha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가 나왔으면 과감하게 콤마를 빼면 되겠죠. 자, 문맥상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겠죠? 자, 뭐 속에서? 우리말로 하면 위대한 요리사죠. 위대한 요리사의 손 안에서란 말입니다. 자, that 이하 문장 봅시다. 그러면 손 안에서 주어는 이제 식사죠. 식사가 여기 이제 be capable of라고 하는 건 요 of가 전치사인데 우리말로 can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만 전치사니까 ing가 나오는 거야. 즉 식사 한 끼는 touching,
우리말로 터치가 이제 만지다도 있지만 감동시키다가 있단 말이야. 우리를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한 끼의 식사가 와 진짜 이 식사 맛있다 감동하는 거죠. 마치 뭐처럼? 자, 사랑 노래가 그러는 것처럼이겠죠. 이때 더즈란 말은 이제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이지로 바꾸면 안 되겠죠. 내용사 앞에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병렬 구조 알 수 있겠죠. 여기 1번에 of, 2번에 of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어서 보시죠. 이렇게 묶여서 두 번째는 giving us joy니까 요 이제 give란 동사는 이제 사형식 수요 동사니까 누구한테?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런 능력이 두 번째죠. 때때로 심지어 여기 또 나오네. 어부가 지금 3번 나옵니다. 여기 어부가 세 번째가 되겠죠. 병렬 구조입니다. 심지어 moving이란 말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한대요. 어디를 향해서? 분노를 향해서죠. 야, 이런 맛있는 음식을 내 평생 못 먹어봤더니 와 화나는 걸 뭐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뭐 한다는 얘기야? 감동시키고 즐거움을 주고 심지어 분노도 준다. 이런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잖아. 마치 뭐처럼? 그렇지. 예술처럼 말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 요리도 예술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글이에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To the extent that it detaches itself from tradition, which works to assign it to the status of an artisanal trade or craft, based on repetition, and insofar as its purpose is to stir the emotions, cooking, which alone among the arts stimulates all of the senses at once, cannot be excluded from their company. 자, 좀 길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문장인데요. 우리말로 to the extent that 이란 표현은 관용적 표현이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that 이하의 정도까지 이란 뜻입니다. 요 that 이하의 정도까지. 자, 문맥상 it이 나오죠? it은 이제 요리가 되겠죠. 요리가 detach란 말은 우리말로 떼어내다니까 참고로 얘들아 이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때는 반드시 지금처럼 제귀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나는 날 사랑한다.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가 되는 거죠. 즉 요리가 요리 자체를 떼어내요. 어디에서? 바로 전통으로부터죠. 자, 왜냐? 이 전통이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건 works, 작동한대요. 자, to assign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이제 할당하는 건데 요리한테 뭐를? 그 스테이터스란 말은 지위, 상태가 되잖아. 즉 어떤 장인의 직업이라거나 장인의 기술. 자, 뭐를 기본으로 한 거냐면 반복을 기본으로 한.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요리가 10년 전에 먹으러 갔던 국밥집이 10년 후에 가도 맛이 똑같을 수 있죠. 그 말은 뭐야? 10년 동안 그 요리를 반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장인 정신, 그런 직업과 그런 기술, 그쵸? 그런 지위까지, 그쵸? 전통적으로 그 요리에 대해서 그런 그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지위를 할당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태가 전통인데 그런 전통에서 자기를 좀 떼어내라는 얘기는 뭐야? 즉 반복만 하지 말고 요리도 좀 창의적으로 하고 요리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키라는 말이야. 그런 정도까지입니다. 자, and가 나오고요. insofar as라고 하는 것도 뭐뭐 하는 한이겠죠. 즉 요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 stir 하면 휘젓는 건데 문맥상 감정을 휘젓는 한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앞에 여기 묶이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이제 주어는 여기 있는 요리죠. 요게 주어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동사가 되고요. 문맥상 이렇게 묶으면 내용상 요리는 cannot be니까 이렇게 BPP는 수동태하냐? exclude가 배제시키다니까 배제될 수가 없다. 어디에서? 즉 그들의 컴퍼니. 이 컴퍼니란 말은 동반자, 동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겠어? 당연히 맨 처음에 나왔던 여기에 있는 그쵸?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연극 아니면 문학 또는 영화 같은 예술의 종류들 여기 그 동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배제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고요. 가운데 하이픈은 이제 삽입이죠. 이렇게 묶어보자. 자, 요리라고 하는 건 그 요리 혼자서만이 뭐 중에 이렇게 묶으면 그런 예죠. 이렇게 보자. 그 예술들 중에서 요리 혼자만이 스티뮬레이트란 말은 자극한다는 얘기야. 뭐를? 모든 감각을 at once, 한 번에, 동시에. 즉
뭐 이를테면 영화 같은 경우는 시각과 청각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그쵸? 뭐 미술은 시각, 음악은 청각 이런 식이잖아. 근데 요리는 뭐야? 요리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심지어 만져보면 촉각도 즐겁고, 냄새를 맡으면 후각도 즐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대 감각을 거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 뭐다? 바로 요리라는 얘기죠, 요리.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100% 요리 업계에 계신 분이고요. 요리가 어디에, 즉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음악이 예술이고, 그림도 예술이고, 연극도 예술이고, 문학도 못지않고, 그리고 100년 더 넘게 지금 영화도 예술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왜 쿠키는 아니냐? 아니, 쿠킹, 요리는 아니냐? 요리의 본질적인 기능, 즉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 그것이 야기시키고 있어 우리가 까먹도록 뭐를? 대이해란 사실입니다. 사실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음식이 탄생하면 그거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 마치 음악이, 즉 사랑 노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를 분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요리가 예술이란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즉 요리가 요리 자체를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킬 정도로 그것은 뭐냐? 문맥상 여기 나와 있죠? 반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장인의 직업이라든가 장인 기술의 상태로 요리를 이제 얹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통에서부터 요리를 떼어내는 한, 그리고 요리의 목적이 인간의 감정을 휘젓는 게 목적인 한, 요리는 다른 예술들과 달리 예술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인간의 감각을 한 번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리는 바로 그들의 동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배제될 수 없다. 즉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3-3 문제고요. 수면에 있어서 멜라토닌, 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Melatonin helps regulate the timing of when sleep occurs by systemically signaling darkness throughout the organism. 자, 일단 주어는 당연히 멜라토닌이겠죠. 얘가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이 도와준다는 동사가 특이하게도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로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to 부정사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자, 멜라토닌은 조절하는 걸 도와준대요. 뭘 조절하는 겁니까? 내용상 보니까 이렇게 묶이는 거죠. 타이밍,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야? 바로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 순간을 조절하는 능력이 멜라토닌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체계적으로 시그널링, 신호를 보냄으로써겠죠. 자, by ing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겠죠. 자, 어둠의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유기체겠죠. 유기체 전역에 걸쳐서 어둠의 신호를 체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언제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지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을 도와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 이해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But melatonin has little influence on the generation of sleep itself, a mistaken assumption that many people hold. 자, 일단은 벗이 나왔다는 말은 역접이 되겠죠. 하지만 내용상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리틀 자체는 자체 부정입니다. 이게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문맥상 has influence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야. 어디인가에, 온 이하에. 근데 리틀이니까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즉 어디에 영향력이 없냐? 이렇게 묶으면 수면 그 자체의 생성, 즉 수면을 일으키는 데는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야. 즉 출발 신호만 보낼 뿐 수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건데 이것이 콜론이죠. mistaken이니까 잘못된 우리가 착각으로 알고 있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목적격이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품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면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멜라토닌은. 자, 아래쪽 문장 가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To make clear this distinction, think of sleep as the Olympic 100-meter race. 자, 이렇게 to부터 콤마까지 묶으면 문맥상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러한
그 distinction, 구분을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맥상 이것도 think of A as B라는 게 있겠죠. 내용상 보면 sleep이라는 게 A가 되겠고 여기 있는 올림픽 100m 경주가 B가 되겠죠. 즉 수면이라고 하는 걸 100m 단거리 경주로 한번 이제 여겨봐, 이제 간주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Melatonin is the voice of the timing official that says, runners, on your mark, and then fires the starting pistol that triggers the race. 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목소리래요. 자, 무엇의 목소리인가 봤더니 자, 타이밍 어피셜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그 출발 신호를 보내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 심판은 당연히 말을 하겠죠. 뭐라고? 주자들이요. on your mark. 다들 제자리에라고 이제 말하겠죠. 이 동사가 1번이고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fires, 즉 총을 쏘겠죠. 그 출발 신호 총이죠. 그리고 그 총은 출혈이란 말은 이제 촉발한다는 거니까 그 경주를 촉발시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출발 신호에서 총 쏘는 그 심판의 목소리가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수면은 뭐겠습니까? 바로 100m 경주니까 100m 경주를 달리는 요 기간 동안은 바로 수면이 일어나는 거고요. 실제 멜라토닌은 이 기간 전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 즉 땅 쏠 때만 멜라토닌이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That timing official, melatonin, governs when the race, sleep, begins, but does not participate in the race. 그렇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바로 문맥상 그 타이밍 어피서, 즉 출발 신호를 보내는 그 심판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했죠. 얘가 사실은 governs, 지배한다는 얘기야. 뭐를? 이게 간접 의문문이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즉 경주, 즉 잠이라고 하는 게 언제 시작되는지 항상 명사 형태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통제하는 게, 지배하는 게 바로 이 멜라토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does not이니까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 경주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작점만 알려주는 게 멜라토닌의 역할이에요. 자, 나머지 문장 마저 보겠습니다. In this analogy, the sprinters themselves are other brain regions and processes that actively generate sleep. 자, 이러한 비유에서 자, 스프린터란 말은 단거리 주자겠죠. 그 단거리 주자 그들 자신은 사실은 입니다. 즉 멜라토닌이 아니니까 다른 두뇌 영역들과 처리 과정들이죠. 얘네가 바로 실제 뛰는 주자들입니다. 걔네가 활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뭐를? 수면을. 즉 수면을 만들어내는 건 여기 있는 다른 두뇌 영역과 그런 처리 과정들이지 멜라토닌은 시작만 알려준다는 거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Melatonin corrals these sleep-generating regions of the brain to the starting line of bedtime. 오케이. 계속 같은 말입니다. 주어는 지금 멜라토닌이고요. 얘가 이 코렐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뭐야? 가둔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묶어서 이러한 잠을 유발하는 뇌의 영역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즉 베드타임이란 말은 취침 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에 출발선 있죠. 출발선에다가 딱 밑에 나와 있죠. 가두다, 넣다니까 내용상 넣다에도 관계없겠죠. 따라서 요 영역을 출발선에 딱 넣어두는 역할, 즉 아까 말한 출발 신호를 보내는 심판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Melatonin simply provides the official instruction to commence the event of sleep, but does not participate in the sleep race itself.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그저 제공할 뿐이죠. 뭐를요? 자, 공식적인 지침을 뭐 하라는 커맨스란 말이 개시하다니까 시작하라는 어떤 지침입니다. 그 이제 수면이라는 이벤트, 여기서는 예를 들면 시합이겠죠. 이 잠자한다는 수면이라는 시합을 시작하라는 공식적 지침을 제공하지만 만이죠. 사실상 does not participate in 참가하지 않는다. 자, 참가하지 않는다. 여기 나왔던 문장과 똑같죠. 그렇죠? not 포함시키면 이제는 뭐 레이스였지만 지금은 the sleep. 그렇죠? 수면 레이스 그 자체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복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작가가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다시 말하지만 멜라토닌이 수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잠을 자는 시작점만 알려준다는 거야. 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멜라토닌은 도와줍니다. 조절하는 것을, 즉 언제 수면이 일어나는가,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걸 유기체 저녁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하지만 멜라토닌은요, 영향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면 그 자체의 생성에 있어서. 그게 바로 잘못된 가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품고 있는 잘못된 가정입니다. 자, 이러한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면이라고 하는 걸 올림픽 100m 단거리 경주라고 한번 간주해 봅시다. 봐라 이거죠. 멜라토닌은 출발 신호의 타이밍 심판의 목소리입니다. 그 심판은 말하죠. 주자들이요. 제자리에. 그리고 나서 쏩니다. 출발 총을. 그런 다음에 그게 경주를 촉발시키는 거죠. 자, 출발 신호 심판은 바로 멜라토닌이고요. 그 멜라토닌이 그 경주, 즉 수면이라고 하는 게 언제 시작될지 그거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경주, 즉 수면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자, 이런 비유 속에서 그 단거리 주자들, 그 자신들은 바로 다른 두뇌 영역과 어떤 처리 과정들을 말합니다. 그게 실제로 능동적으로 수면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자, 멜라토닌은요, 가둬둡니다. 이러한 잠을 유발해내는 뇌의 영역을 어디로? 취침 시간에 처음 시작점에 딱 가둬두는 거죠. 그 시작점만 관여하는 게 멜라토닌이니까. 멜라토닌은요, 간단하게 제공합니다. 바로 공식적인 어떤 지침을. 바로 수면이라는 시합이 시작되라는 지침이겠죠. 하지만 결코 수면 그 자체,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4번 질문이고요. 신제품 개발을 할 때 실패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Back in 1953, Patsy Sherman noticed a seemingly unimportant incident. 자, 내용상 보면은요, 이렇게 묶어서 1953년까지 과거로 거슬러 가면 그때 이 패시 셔먼이라는 사람이 노티스트, 주목했다, 알아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건 하나를 이제 목격한 거죠. 뭔가 봅시다 한번. An assistant in her laboratory had spilled a few drops of an experimental chemical on her new trainers. 까지입니다. 일단 주어는 누구냐? 한 명의 이제 보조입니다. 보조. 어디에 있던? 자, 그녀의 실험실에 있던 한 명의 이제 조수가, 얘 주어죠? 얘가 더 과거에 이제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 얘기 중에서 더 과거를 강조할 때 쓰는 게 had pp라고 했죠? 자, 뭘 쏟았냐면 몇 방울의 실험실에 있는 화학 물질을 쏟은 거죠. 어디에다가? 바로 그녀의 새로운 운동화에다가. 조심할 게 있는데 이때 그녀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그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연구원을 말하고요. 이 두 번째 있는 그녀는 이제 보조 연구원을 말합니다. 조수를 말하는 거죠. 조수가 자기 운동화에다가 실험 화학물을 몇 방울 떨어뜨린 겁니다. Naturally, the assistant was upset, thinking that she wouldn't be able to get the stains off. 자, 자연스럽게 아주 화학 물질이니까 그 이제 보조 조수는요 was upset 화가 났겠죠.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컴마 뒤에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즉 that 이하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she는 누구야? 당연히 여기는 보조입니다. 그 보조가 wouldn't be able to니까 내용상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get off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맥상 목적어가 가운데 꼈으니까 그 얼룩을 제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죠. Nothing worked. Neither soap, alcohol, nor other solvents. 정말로 그랬네요. nothing이라는 말은 자체 주어죠. 즉 아무것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맥상 neither 놓으면 다 아닌 거죠.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닙니다. 즉 비누도 안 돼, 알코올도 안 돼, 다른 용해제도 안 돼. 어떤 걸로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물론 이 보조의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Sherman, however, became fascinated with the chemical's incredible resilience and began forming an idea, which at the time seemed ridiculous, to 까지만 묶어 봅시다. 일단 발음 좀 끊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에 늘 그렇듯
역접이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반전되는 거야. 항상 역접이 나오면 그 이후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어는 셜먼, 이제 그 연구원이겠죠. 얘가 매료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문맥상 이렇게 매혹됐다는 얘기죠. 어디에? 바로 그 화학 물질에 incredible이니까 믿을 수 없는 resilience라고 하는 건 원래는 회복력, 탄성 이런 뜻인데 이때는 튕겨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어떤 비누건 또는 뭐 알코올이건 뭐 용해저건 뭐 다 튕겨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매료를 느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동사가 여기 1번, 동사가 2번입니다. 시작했대요. 뭐 하는 걸? begin 같은 경우는 ing 또는 투부정사 다 가능하죠. 문맥상 아이디어 하나를 형성 또는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냐? which, 그 아이디어는 at the time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아이디어가 보였대요. ridiculous하게. 이게 우리말로 이제 터무니없는, 웃기는, 말도 안 되게 보인 겁니다. 그 뒷문장 내가 끊었는데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o develop a chemical that could repel water and oil from cloth fabrics. 까지 묶으면 되겠죠. 자, 바로 to develop, 즉 발전,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건데 그 화학물질은 자, could repel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물과 기름을 뭐에서부터, 즉 옷, 천으로부터 쫓아낸다는 거죠. 튕겨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학물질을 그냥 이걸 실수로 넘길 게 아니라 이걸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셜먼이라는 이 연구원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By 1956, Scotchgard Protector was launched, and the brand has been the market leader ever since.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한 거죠. 내용상 보면 1956년에 이르러 자, 스코치가드 프로텍터라고 하는 제품이죠. 제품명이니까 이제 앞에 다 대문자 나온 거야. 그 제품이 런치란 말이 출시하다는데 수동태니까 지금 출시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 스코치가드 프로텍터라고 하는 그 브랜드는 has been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마켓 리더, 즉 마켓을 선도하는 선도주자가 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야. 현재 완료니까. ever since란 말은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란 뜻이겠죠. A popular saying at her company is that you have to kiss an awful lot of frogs before you find your prince. 자, 내용상 보면 여기에서 아주 인기 있는 어떤 격언, 말이 어디에서? 그녀의 회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바로 that 이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have to는 이제 must의 의미겠죠? 키스를 해야만 합니다. 누구한테? 아주 엄청나게 끔찍하게 많은 수의 그냥 얼라더브입니다. 개구리들한테 복수겠죠? 반드시 뽀뽀해야 됩니다. 뭐 하기 전에? 네가 너만의 왕자를 찾기 전에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함축 의미는 뭐야? 이 왕자는 바로 성공을 뜻하겠죠. 어떤 신제품 성공을 위해선 끔찍한 개구리는 뭐야? 다 실패죠, 실패. 수많은 실패를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Failing is par for the course when it comes to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이 failing이라고 하는 건 실패죠. 내용상 실패라고 하는 건 뭐다? 그쵸. 여기 보면 당연한 과정, 코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자, 그것이 when it comes to란 말은 관용적 표현인데 뭐뭐에 관한 한이라는 뜻입니다. 뭐에 관한 한. 즉 innovation, 혁신과 제품 개발을 할 때, 즉 이 두 가지죠. 혁신에 관한 한, 그리고 제품 개발에 관한 한, 이 실패라고 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58년에 거슬러 가면 그때 패시 셜먼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목격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한 보조가 그녀의 실험실에 있던 보조가 쏟았어요. 몇 방울의 실험 화학 물질을 자신의 새로운 운동화에다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보조는 화가 났죠. 이하라고 생각하면서 그녀가 그 얼룩을 지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비누도, 알코올도, 그리고 다른 용해제도 모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셜먼 이 박사는요, 뭐 학자겠죠? 연구원은 매료당했어요. 바로 그 화학물질에 믿을 수 없는 튕겨내는 그 성질에.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그 아이디어는 이제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보였어요. 바로 그게 뭐냐? 화학 물질을 개발하는 건데 그것은 물과 기름을 옷 1000조각으로부터 튕겨내는 겁니다. 자, 1956년에 이르러 드디어 스카치가드 프로텍트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브랜드는 그때 이후로 쭉 시장, 마켓 리더, 시장의 선도 주자가 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격언이 그녀 회사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당신은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한테 뽀뽀해야 됩니다. 당신이 왕자를 찾기 전에 말이죠. 실패라고 하는 건 뭐 하는 한 뭐에 있어서? 그죠? 혁신과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죠.